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희가 그때 나를 버렸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받아주지 않을 거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 건 결국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잔인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도 망가뜨릴 수 있니? 모든 걸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해볼게요. 너희가 원하는 건 돈이지. 하지만 내 모든 걸 너희에게 넘길 순 없다. 살 길을 찾으려면 너희 스스로 해라.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다가오지 마라. 내 삶은 이제 내가 만들어 간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다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셨나요? 오늘 소개할 사연은 한 남성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소박한 가정에서 시작된 이야기지만 그 끝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서울 외곽에서 시장 일을 하며 두 아들과 아내를 부양하며 살던 김철호 씨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한순간의 불행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68세 김철호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철호 씨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평범함조차 사치였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서울 외곽에서 작은 장터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6 식구가 살던 단칸방은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 벽지가 늘 축축했지만 부모님의 부지런함은 가난 속에서도 가족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철호 씨는 부모님의 헌신을 보고 자라며 자신도 언젠가는 안정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장터를 오가며 야채와 과일을 나르던 어린 시절은 고되었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와 형제들의 웃음소리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된 철호 씨는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쾌하고 자상한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든든히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장 일을 이어가던 철호 씨는 하루하루를 바삐 살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두 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늘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는 친구 같은 어머니였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진학을 꿈꾸었고 작은 아들은 운동선수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부모님의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철호 씨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철호 씨는 시장에서 유명한 김 장사로 통했고 비록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철호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철호 씨는 의사의 말에 망설임 없이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물론 아내와 함께 어렵게 장만한 집마저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치료 끝에 아내는 철호 씨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실 한쪽에 놓인 침대 위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은 철호 씨는 슬픔에 잠긴 채
아내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의 빚 독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철호 씨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버지 빚을 우리에게 떠넘기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아들의 말을 들은 순간 철호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어떤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의 도움을 바랐을 뿐이었지만 두 아들은 부모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철호 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 집도 가족도 희망도 없이 거리로 내몰린 그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서울 한복판을 떠돌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젖은 그의 모습을 힐끔힐끔 바라볼 뿐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호 씨는 종이 상자를 깔고 좁은 골목길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노숙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그는 길가에서 우연히 10,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 10,000원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운명적인 돈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숙 생활 중 우연히 구매한 로또 한 장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 김철호 씨. 그는 당첨 사실을 확인한 후 당첨금을 조용히 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만 일하며 살아온 그에게 60억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했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함부로 쓰다가는 금세 바닥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우선 빚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채업자를 찾아가 남아있던 빚을 한꺼번에 갚았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사채업자는 처음엔 그의 돈을 믿지 않았지만 현금을 내놓는 철호 씨의 모습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제 2번 다시 볼 일 없겠지. 짧게 내뱉은 말과 함께 그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빚을 모두 갚은 철호 씨는 다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뭘까? 그는 노숙 생활을 하며 비참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작은 기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던 그는 이 돈을 단순히 쓰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데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그는 소자본 창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조금씩 나눠 사용하며 조심스럽게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 식당은 저렴한 가격과 넉넉한 인심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루하루 손님이 늘어나면서 가게는 점점 안정되었고 그는 이 수익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식점 운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유통회사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그는 꼼꼼하고 성실한 태도로 거래처를 늘려갔습니다. 가게에 채소를 납품하던 시장 상인들도 철호 씨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장 생활에서 배운 검소함과 인내심을 사업에서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정직하게 처리하며 신뢰를 쌓았고 점차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그의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몇몇 사업은 실패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본 적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며 그는 더 신중한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철호 씨의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식당 체인점은 전국 주요 도시에 문을 열었고, 유통회사는 대형 마트와 계약을 맺으며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습니다. 어느덧 그는 자신이 한때 비를 맞으며 잠들었던 서울역을 지나칠 때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성공한 사업가가 된 김철호 씨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대신 조용히 기부와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숙자를 돕는 단체에 큰 금액을 기부하며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후 한 경제 잡지에 그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한때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했던 남성이 사업가로 성공하다. 이 기사로 인해 그는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의 끈기와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과거를 떠나 새롭게 시작하려는 결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행복한 가정을 다시 꾸리고 싶었습니다. 과거 아내를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던 그는 어느 날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여성을 만나 재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철호 씨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철호 씨는 새 아내와 함께 안정된 가정을 꾸렸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새로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철호 씨는 아내의 외동아들에게도 아낌없이 사랑과 지원을 쏟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를 TV에서 우연히 본 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는 뻔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받아주세요.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철호 씨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김철호 씨는 두 아들이 자신의 회사로 찾아온 그날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던 두 아들. 하지만 그들이 했던 말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우리가 어렸고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 다 우리 잘못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요즘 저희가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보답할게요. 그 순간 철호 씨는 아내를 잃고 두 아들에게 외면당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홀로 거리를 헤매던 자신을 떠올리며 그는 가슴 한켠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자신을 외면했던 두 아들에게 남아있던 애틋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버렸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받아주지 않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아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철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이렇게 외면하시면 어떠해요? 철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힘들 때 손을 내밀었어야지. 그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니? 내가 나보고 가족 관계를 끊자고 했던 말을 내가 잊었을 것 같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화려한 도시 풍경은 그에게 성공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고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원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내 돈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건 너희를 위해 쓰는 돈이 아니야.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한 내 도움은 없을 거다. 두 아들은 무릎을 꿇고 간청했지만 철호 씨는 단호히 거절하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완고함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아들과 며느리까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철호 씨에게 적어도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회사에 작은 자리라도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저희가 다시 신뢰를 얻을 기회를 주세요. 철호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간절한 모습에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고투가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믿음을 시험할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원한다면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희가 얼마나 진심으로 일하고 있는지 보겠어. 가장 힘들고 중요하지 않은 부서로 배치할 거다. 그곳에서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고 철호 씨는 그들을 회사에서 가장 힘든 부서로 배치했습니다. 하루하루 무거운 일을 하며 직원들에게 수모를 겪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두 아들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둘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우리에게 일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벌을 주려는 거잖아. 이 소문은 철호 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그들의 진심을 시험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게 다가오지 마라. 내게 남은 건 더 이상 너희와의 가족 관계가 아니라 내가 새로 쌓아 올린 삶이다. 철호 씨는 두 아들을 회사로 받아들인 후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습니다. 그가 내린 첫 번째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너희는 특혜를 기대하지 마라. 열심히 일한 만큼의 결과만 얻을 것이다. 그 말을 증명하듯 두 아들은 회사 내 가장 힘들고 인기가 없는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조로운 반복 업무와 정리되지 않은 자료를 다루는 일이 주를 이루었으며 직원들조차 그 부서를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두 아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한때 자신들을 버렸던 아버지가 내린 시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생스럽더라도 끝까지 참으면 우리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거야. 그래, 우리가 이겨내면 아버지도 결국 마음을 열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아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했지만 일이 힘들어질수록 푸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거야? 다른 부서 직원들처럼 편하게 일할 수는 없는 거냐고. 아버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 결국 그들의 불만은 사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그런 두 사람을 은근히 경계하며 철호 씨에게도 그들의 태도가 보고되었습니다. 철호 씨는 직원들의 보고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역시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는 그들의 불만이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며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두 아들은 회사의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 앞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대할 필요가 있는 거냐고. 자식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게 말이 돼? 그들의 태도는 급기야 철호 씨가 직접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따로 불러 회장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너희, 내가 준 기회를 이렇게 쓰레기처럼 취급하려고 한 거냐? 철호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도 여전히 불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식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철호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강조하는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나? 너희는 가족이라면서 내가 힘들 때 뭐를 했지? 내가 길에서 비를 맞으며 잠들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철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랐다. 그래서 기회를 줬다. 하지만 너희는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저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이라는 걸.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여기까지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를 갖지 않겠다. 두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끝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철호 씨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생각도, 다시 믿을 생각도 없다. 이제부터 너희의 삶은 너희 스스로 책임져라. 두 아들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철호 씨는 자리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김철호 씨는 두 아들을 단호히 거절한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둔 가족에 대한 애착이 그를 완전히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여전히 번창했고 철호 씨는 직원들과 사업 확장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두 아들에 대한 보고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은 회사에서 받는 대우에 불만을 품고 사내 다른 직원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구박받아야 하는 거냐고. 아버지가 회장이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에 맞는 자리를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이런 태도는 결국 직원들의 반감을 샀고 회사 분위기를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회의를 마친 철호 씨가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새 아내가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철호 씨, 오늘 두 아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철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 아들을 향한 연민이 피어올랐지만 그는 곧 이를 억누르며 말했다. 저들이 바뀌었다고 믿기엔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들이 너무 많았어. 그의 새 아내는 잠시 고민하다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어때요? 철호 씨도 그 아이들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 끝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철호 씨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며칠 뒤 철호 씨는 두 아들을 다시 회사로 불렀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무실로 들이며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번엔 너희가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또 불만을 품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땐 더 이상 없다. 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믿어주세요. 철호 씨는 그들을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배치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실패할 경우 손실도 컸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두 아들은 그동안과는 다르게 묵묵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큰 위기에 처했고 두 아들은 회사에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그들은 철호 씨에게 찾아와 말했다. 아버지,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철호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책임은 묻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가 이 회사를 망치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다. 너희가 지금까지 진심으로 바뀌었는지 나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그날 밤 철호 씨는 잠자리에 들며 다시 한번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고민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잠시 해결된 듯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의심과 고독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두 아들이 진심으로 변했을까? 그가 새롭게 쌓아 올린 삶을 그들이 또다시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이제 철호 씨는 또 다른 갈등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평온한 듯 보이는 그의 일상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두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철호 씨는 일에 집중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여전히 성장 중이었고 직원들과의 신뢰도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회사에 두는 일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아들들은 이전보다 성실하게 보였지만 회사 내에서는 그들에 대한 평판이 여전히 갈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그들이 진심으로 변했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경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호 씨는 회사의 재무 담당자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유심히 살피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들어 특정 부서에서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재무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두 아드님이 관여한 프로젝트에서요. 자재비와 인건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철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는 섣불리 결론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문제를 좀 더 깊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철호 씨는 비밀리에 회계팀과 보안팀을 동원해 두 아들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아들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채를 갚기 위해 회사의 예산 일부를 돌려 사용했고, 그중 일부는 며느리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보안팀은 그 증거를 분명히 확보했으며 관련 문서와 계좌 내역이 철호 씨의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철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끝까지 인간이 안 되려고 하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두 아들을 호출했습니다. 두 아들은 회장실에 들어서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철호 씨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마지막 기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라. 두 아들은 서류를 바라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게 작은 아들도 말을 이으려 했지만 더듬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호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바뀌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또다시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너희는 회사의 신뢰를 배신했고 나를 2번 죽였다. 큰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모든 건 저희가 책임질게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철호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 회사는 너희가 장난치고 떠날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니다. 지금 당장 너희 이름으로 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회사를 떠나라. 두 아들은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저희는 정말 살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저희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철호 씨는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살 길을 찾으려면 너희 스스로 해라. 나는 너희에게 기회를 줬지만 너희는 그걸 스스로 걷어찼다. 두 아들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소식은 회사 전 직원들에게 금세 퍼졌고 직원들은 철호 씨의 결단에 놀라면서도 그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철호 씨는 그날 밤새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그의 아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철호 씨는 그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이제 그들도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러나 철호 씨의 마음속엔 여전히 두 아들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두 아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이번 일을 두고 또 다른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겠지. 결국 또 다른 갈등이 날 기다리고 있겠지. 철호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며 다가올 문제를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이 회사에서 쫓겨난 후 철호 씨의 일상은 다시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들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법무팀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두 아드님이 언론사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회사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폭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철호 씨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지? 며칠 후 인터넷 기사와 SNS에는 두 아들이 폭로한 내용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회사의 성공 뒤에 감춰진 비윤리적인 방법들을 사용했다.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며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다. 허위 사실로 가득한 인터뷰 내용은 곧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회장님의 인격에 흠집을 내고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법무팀의 보고를 들으면서도 철호 씨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끝까지 내 발목을 잡으려 드는구나. 내가 과연 너희에게 잘못한 게 뭐라고. 하지만 이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회사 주요 고객사와 투자자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허위 사실과 함께 회사를 떠나달라는 협박성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투자자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철호 씨를 직접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 고객사와의 회의 자리에서 철호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저와 회사는 언제나 투명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참담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수 있을까? 결국 철호 씨는 두 아들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두 아들이 철호 씨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 건
결국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잔인했고 진심으로 대해준 적이 없잖아요. 철호 씨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잔인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준 걸 그렇게도 왜곡할 수 있니? 큰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그저 벌을 주고 싶었던 거겠죠. 철호 씨는 답답한 마음에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건 뭔가? 돈이냐? 명예냐? 너희가 원하는 걸 분명히 말해라. 두 아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걸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철호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내 방식에 불만이 있다면 나와 같은 길을 걸으며 증명해봐라. 하지만 내 모든 걸 너희에게 넘겨달라. 그건 절대 안 된다. 철호 씨는 더 이상 두 아들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 두 아들이 회사와 자신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두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철호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은 명백히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이는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철호 씨는 승소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가족이라는 게 정말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건가? 법정에서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길을 가겠다. 법정에서 승소한 뒤에도 김철호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두 아들과 완전히 갈라섰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갈등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았습니다. 철호 씨는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새 아내와 함께 한적한 시골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신의 속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들판을 거닐며 그는 조금씩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회장님, 이쪽은 상추가 잘 자라요. 여기 좀 심어보세요.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나는 곳에 와보니 마음이 참 편안해지네요. 하지만 철호 씨는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노숙자 지원 단체에 다시 연락을 취해 대규모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 단돈만 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돈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겁니다. 철호 씨는 자신의 기부금을 통해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짓고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쉼터에 방문해 과거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때 여기서 잠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로 이어질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철호 씨의 이러한 활동은 점차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과거에 그를 비난했던 일부 사람들도 그의 진심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의 모습이다. 그는 스스로를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새 아내와 함께한 시골 생활에서도 그는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김장 담그는 날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작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나누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그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두 아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따르겠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철호 씨는 편지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쉼터에서의 활동과 사업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자신의 세 아들과도 더욱 돈독한 관계를 쌓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다. 철호 씨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배움과 성장이 있는 과정이다. 근래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의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는 한 사람의 성공을 넘어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김철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이 많으셨을 겁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밑바닥으로 밀어내지만 그곳에서도 다시 올라갈 길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받은 상처가 깊어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용기와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인생은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공유되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장시간 시청 감사합니다.